네, 안녕하십니까. 김혜지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세 자릿수를 기록하며 일주일 사이에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어제는 전국으로 확산되는 양상이 뚜렷하게 나타나 긴장감을 더하고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연일 쏟아지고 있고 대형 커피 전문점과 정치권, 방송가, 학교 현장 등으로 점점 확산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방역 당국은 수도권의 경우 언제 어디서든 감염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는 집에 머물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시민의 협조가 절실한 때입니다. 불필요한 외출을 삼가주시고 방역 수칙과 개인 위생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TBS 특집 코로나19 오늘도 현재까지 들어온 속보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10시 50분부터 11시 3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서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밤사이 확진자 집계 상황과 서울시의 주요 대응책들 짚어볼 텐데요. 어제 서울시청에서 확진자가 나오면서 서울시청 본관이 폐쇄돼 오늘은 스튜디오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정선미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국 상황 살펴보고 서울시 확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국 확진자 현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어제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288명 늘었습니다. 지금 지난 14일부터 1회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염 경로를 보면 국내 발생이 276명, 해외 유입이 12명입니다. 국내 발생 확진자는 울산과 세종, 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 모두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이 135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기가 81명, 인천이 10명으로 수도권에서만 226명입니다. 해외 유입은 항만과 공항 검역 과정에서 2명이 확인됐고 네. 지역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가격리 중에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적 확진자가 16,346명이 됐습니다. 격리에서 57명이 추가로 해제가 되면서 완치자는 14,063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사망자가 이제 지난 8월 2일에 서울에서 확진을 받고 70대 여성 한 분이 이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제 안타깝게 숨지면서 307명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네. 치명률은 어제 0시 기준 평균 1.88%를 기록했습니다. 네, 수도권 상황의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 수 증가세가 아주 무서울 정도입니다. 네. 어제도 100명 넘게 늘었다고요? 네, 어제 정오 기준으로 이제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자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166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만 벌써 600명이 넘어서 최소 623명인데요. 이 중에 수도권 확진자가 588명입니다. 네. 서울이 400명에 가깝고 경기가 160명, 인천이 35명입니다. 문제는 이제 비수도권까지 확진자가 퍼졌다는 거죠. 그렇죠. 부산, 대구, 대전, 강원, 충청, 전라, 경상 등 관련 확진자가 전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참가한 광화문 집회도 마찬가지인 상황인데 네. 지난 8일과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 집회 참가자들이 7,800여 명 정도로 지금 추산이 되고 있는데 대구에서 1,600여 명, 그리고 경북에서 1,300여 명, 경남과 부산에서 또 1,000여 명, 대전, 울산, 충청, 광주, 제주 등 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관광버스 등을 이용해서 서울로 모인 집회 참가자 중 최소 20명의 확진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참가 사실을 지금 부인하고 있거든요. 검사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검사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서 전국의 확진자 수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사랑제일교회 관련한 확진 그리고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만 해도 상당한 수인데요. 지금 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된 감염이 N차 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심각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사랑제일교회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콜센터, 요양센터, 병원 등 전국에 지금 100곳이 넘고요. 그리고 이 중에서 11개 장소에서 10명이 넘는 N차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는 게 이제 문제인데 네네. 사랑제일교회 인근에 이제 최대 입시 학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18명이 확진이 됐고요.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했던 3개고 교감 이제 확진이 됐는데 이어서 이제 교직원까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 신도로서 감염이 이제 시작됐던 게 가평의 군부대가 있는데 여기서도 추가 확진자가 2명이 나왔고 또 노원 안디옥교회, 경기 가평의 창평창 대교회 여기서 역시 또 추가 감염자가 나온 상태입니다. 이 쿠팡이
환경미화원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지금 인천 4물류센터를 폐쇄한 상태입니다. 네, 이제 또 하나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사랑제일교회 교인의 명단도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교인 중에 연락이 안 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서울시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사랑제일교회 검사자 대사장 중에 주소가 명확하지 않고 전화가 되지 않는 분이 지금 400분이 넘게 계신데요. 서울시는 경찰하고 통신사랑이 지금 합동으로 해서 연락처를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교인들이 허위로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역학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시가 이제 교회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짓, 불복 등으로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는 물론 개인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해 강력히 대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는 사랑제일교회 관련이 없더라도 지난 8일과 15일 광화문 인근 집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한테 검사를 받으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는데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검사를 받지 않으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 집회 참가자들은 반드시 이 관련된 이 검사를 받아야 될 거고요. 사랑제일교회 감염뿐만 아니라 수도권 내 산발적인 감염도 끊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관련한 집회도 집단 감염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명이 늘면서 총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철원의 육군 육사단 입소자 중에서 입소 이틀 전에 예배를 드린 그 군인이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고 롯데리아 종사자들 확진 판정도 계속 늘어나면서 지금 자가격리 중인 2명이 추가로 확진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18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구에 있는 금투자기업 방문자 이 확진 판정 받으면서 이게 또 골드트레인이라는 회사가 골드트레인 종사자 가족이 이제 양평균에 있는 마을 모임까지 관련이 됐는데 여기 확진자가 지금 74명까지 늘어난 상태고요. 동작구 확진자로부터 대구 수성구 일가족 그리고 영등포구 현대 커미셜로 이제 번진 집단 감염 같은 경우는 12명이 추가가 돼서 누적 확진자가 17명입니다. 그리고 영등포구에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 관련해서도 2명이 추가가 되면서 또 10명의 집단 감염이 발생한 상태고 경기도 파주 스타벅스 관련 확진자는 지금 최소 55명입니다. 네. 자, 어제 서울시청 직원 확진에 본청이 폐쇄했다는 소식 저희가 이제 시작하면서 전해드렸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제 오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이제 서울시청 본관 2층에서 확진자가 나왔으니까 이제 집으로 빨리 돌아가시라는 문자가 도착을 했는데요. 이 도시공단 공간 개선단의 본관 2층에 근무하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본청을 전체 폐쇄하면서 같은 층에 이제 기자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자실은 곧바로 운영 중단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시는 밀접 접촉자를 이제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서 본청에 출입한 기자들과 직원들한테 모두 코로나 검사를 받아달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 그 기자실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코로나 방송하면서 계속 연결했던 본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본부 같은 경우는 3층에 있고 그 바로 아래층에 이제 2층이 위치해 있는데 이 2층에 출입했던 저희 TBS 보도본부 기자들이 또 있거든요. 코로나 검사를 현재 받고 있는 상태고 모두 재택근무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별일이 없어야 될 텐데 일단 걱정이고요. 어제 태릉 선수촌의 생활치료센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병상 어떻습니까? 어제 태릉 선수촌 이제 올림픽의 집에 생활치료센터가 문을 열고 환자를 받기 시작을 했는데 태릉 선수촌에만 191개실 400여 개에 가까운 이제 병상이 확보가 된 겁니다. 서울시가 이제 어제 0시 기준으로 밝히기를 서울 지역 병상 가동률이 80.8%다 이렇게 밝혔는데 15일인 지난 일요일은 사실 이게 51%였습니다. 그리고 16일에 61%, 17일에 74%.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서울시는 어제 이제 더 이상은 좀 어렵겠다 싶었는지 오후 관내 병원들과 재난의료협의체 이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정엽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서울대병원 그리고 서울 아산병원 등 15개 병원장을 만났고요. 중증 고령 환자가 많아서 기존 병상만으로는 좀 부족하다.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라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 병상을 확보해서 중증 환자는 공공과 민간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서 적기에 차질 없이 치료를 받게 하겠다 이거고요. 시는 앞으로 일주일을 최대 고비로 보고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어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온전한 2단계로 시행하죠. 네, 맞습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이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온전한 2단계로 시행하겠다라고 밝혔고요. 유흥시설, 노래방, PC방 이렇게 12개 종의 이제 고위험 시설군에 대해서 운영을 중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박물관, 미술관 등 국공립시설, 실내 국공립시설에 대한 운영도 중단을 했고요. 서울 소재 교회는 이제 비대면 예배만 허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장 점검을 통해서 이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교회는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리고 벌금을 부과하는 등 아주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선미 기자가 이제 계속해서 고비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말까지가 1차 기로라고 합니다. 강화된 방역 조치가 효과를 발휘하길 바라봅니다. 네, TBS 보도본부 정선미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특집 생방송 TBS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 20일 수요일 정리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서울과 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언제든지 전국적인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당국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오늘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8월 2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환자는 276명입니다. 서울 135명, 경기 81명, 인천 10명 등 수도권의 신규 환자가 총 226명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광복절 집회 등의 확진자로부터 직장, 의료기관, 다른 종교시설 등으로 추가 전파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외에도 경로를 아직 확인하지 못한 집단 감염이 다수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8월 19일 18시 기준으로 총 3,263명을 검사하였고 확진된 분이 62명으로 늘어 확진자는 총 630명으로 양성률은 19.3%입니다. 현재 사랑제일교회와 관련하여 추가 환자가 발생한 시설은 11개소이며 확진자가 근무하는 직장까지 포함하면 114곳의 시설에서 추가 전파의 위험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집중적인 방역 관리가 요구됩니다. 정부는 이들 시설들에 대하여 시설별 전담 관리자를 지정하고 시설별 방역 관리 계획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한편 심층 역학조사를 통해 교인과 교회 방문자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있으나 연락처가 확인되지 않거나 검사를 거부하는 등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약 700여 명이 있습니다. 경찰, 이동통신사 등의 협조를 통해서 연락처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신속히 진단검사를 받을 것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8월 15일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서는 8월 19일 12시 기준으로 총 53명의 관련 확진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33명이고 이외에 집회 장소에 체류한 것으로 1차적으로 확인된 확진자가 20명입니다. 이들 환자들이 총 9개의 시도 지역에 걸쳐 전국적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점, 또 60대 이상의 고위험군 비율이 약 70%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가 됩니다. 정부는 집회 참석자를 확인하기 위해 집회 당시 광화문 인근의 기지국 정보를 활용하고 행사 주최 측에 참석자 정보를 요청하는 한편 대절버스 탑승 명단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와 가족, 친지 안전을 위하여 신속한 검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사랑제일교회 방문자분들과 서울에서의 집회 참석자들은 즉시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받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방역당국의 신뢰를 저해하는 가짜뉴스와 허위 사실이
계속 유포되며 검사를 거부하는 등 방역 조치에 비협조적인 사례가 늘고 있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진단검사는 대부분 민간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를 통해 이루어지는 등 방역 당국이 인위적으로 개입할 수도 없으며 그 결과를 조작할 어떠한 이유도 없습니다. 정부는 특정 의도를 가지고 지침에서 벗어난 범위의 대상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바 없으며 실제하는 감염 확산의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해당 교회의 접촉자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은 방역당국을 신뢰하고 합리적으로 행동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언론에서도 이러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하여 보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수도권 코로나19 환자 공동대응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환자의 증가에 대응해서 지난 8월 17일부터 국립중앙의료원에 공동대응 상황실을 구축하고 각 지자체와 중수본 공무원을 파견하여 공동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동대응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 기본 원칙과 대응 체계를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무증상이거나 경증인 환자는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것을 원칙으로 확립하여 병상의 과잉 사용을 방지할 것입니다. 기초역학조사서와 환자의 증상, 동반 질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을 명확히 구분하고 입원으로 분류된 대상자도 의사의 판단에 따라 생활치료센터 입소 대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대응 상황실에서 수도권 환자의 병상 배정을 총괄하여 수도권 내 병상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은 중증 환자 대응 역량이 충분하고 경기 지역은 생활치료센터 등 경증 환자 대응 자원이 풍부하다는 점에서 병상 등의 자원을 공동 활용을 통해 보다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중환자 격리병상의 사용 기준을 제시해서 인공호흡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 회복 환자는 일반적인 여유병상으로 전원을 유도하여 중환자 격리병상의 여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병상과 치료센터도 계속 확충하여 환자들이 대기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증 환자 치료병상을 추가로 50여 개 확충하기로 하는 한편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260여 개 추가 확보키로 하였습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에도 어제부터 태능 선수촌을 개소하였고 경기도 교육연수원 등 추가 시설을 확보하고 있으며 신규 입소자의 경우 2인 1실 사용을 적용하여 경증 환자의 증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부 교회에서 시작한 집단 감염이 가족과 직장, 다중이용 시설 등으로 계속 전파되며 확산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불특정 다수가 참여한 광화문 집회에 확진자의 참석과 추가 전파가 확인됨에 따라 지역사회에 가져올 여파가 어느 수준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지금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 감염 확산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또한 지금의 위기가 더 큰 위기로 확대되지 않도록 긴장감을 가지고 협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무엇보다도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수도권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출퇴근이나 생필품의 구매, 병원 방문과 같이 필수적인 외출을 제외하고 집에 머무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의 감염 위험은 현재 어느 때보다 높다는 것을 명확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염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까지의 대응이 향후 전국적인 대유행으로의 확산 여부를 결정한다는 점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주말에도 약속을 잡지 마시고 불필요한 지역 간의 이동 역시 자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며 다른 지역으로의 전파 사례도 나타나고 있어 수도권 이외의 다른 지역 주민들께서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의료계와의 협의와 집단 휴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대한의사협회장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보건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 기간 동안에는 집단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정부도 의대 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하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의 철회와 첩약 폐지 등 모든 정책의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에만 집단 휴진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집단 휴진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였습니다.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정부와 의료계가 합심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현재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 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이어갈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만약 이러한 엄중한 상황에서도 집단 행동을 강행한다면 정부도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 이외에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에서 집단 휴진까지 강행된다면 국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질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집단 휴진 등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여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대한 준비하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집단 휴진을 중단할 것을 재차 촉구하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실 것을 거듭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관련 브리핑 보셨습니다. 일단 오늘 신규 확진자는 226명으로 확인이 됐고요. 대부분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했고 사랑제일교회 관련 사례가 많았고 또 사랑제일교회에서 추가 전파된 사례들 그리고 이외에도 깜깜이 감염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와 관련된 브리핑이 줄을 이뤘거든요. 저희가 계속해서 전문가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강양구 TBS 과학전문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 그리고 광화문 집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랑제일교회부터 짚어보면 지금까지 3,263명 검사를 했고요. 그중에서 630명의 확진 환자가 생겼다 그래서 양성률은 19.3%나 됩니다. 근데 이제 여전히 한 2,000명 가까이가 아직 검사를 받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사랑제일교회발 확진 환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사랑제일교회 확진 환자들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뭐 자신의 직장이라던가 아니면 곳곳에서 이제 추가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데 최대 114곳이 추가 전파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게 지금 이곳에서 지금 다 전파가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은 이제 접촉자를 놓고서 검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가로 확진 환자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요. 이 사랑제일교회 상황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또 문제가 되는 게 15일 광복절 집회를 통한 전파의 가능성이 이제 문제가 되는 상황인데요. 현재까지는 걱정했던 것만큼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53명이 현재 확진이 되었는데 그중에서 명확하게 이 광화문 광장에서 감염된 곳으로 추정되는 분들은 20명 정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53명의 확진자들이
전국의 9개 시도 지역으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이 그렇죠.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광장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의 숫자가 제한적이라고 하더라도 그곳의 무인분들은 워낙에 전국 곳곳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밀도가 굉장히 낮았던 지역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기는 역할을 하고 있어서 이 전국 확산의 뇌관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방역당국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진단 검사를 받기를 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명단 확보가 정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대처하는 데 제동이 걸리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코로나 상황을 취재해온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가짜 뉴스가 굉장히 어처구니없는 가짜 뉴스인데요. 우리나라는 애초에 확진자 조작 자체가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입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일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의료기관에서 자의적으로 검사를 한 다음에 그 검사 결과를 정부에 통보를 하는 시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병원들까지 정부가 다 컨트롤하지 않으면은 확진 환자들 조작하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확진 환자 숫자를 조작하거나 혹은 양성이 아닌 사람을 양성으로 몰아서 탄압하고 있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는 전혀 근거가 없고 또 실제로 가능하지도 않은 뉴스라는 그렇죠. 것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지금 숨고 피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정부에서도 다방면으로 지금 방법을 찾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진단검사를 받으시기를 권하고요. 이 수도권 환자가 급증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병상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이미 서울과 경기도에서 입원 대기 중인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면은 병상이나 혹은 들어갈 생활치료센터가 확보가 되더라도 환자들이 빠른 시간에 분류가 되지 않으면은 그 분류가 되지 않은 환자들이 대기 상황에 놓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대기 상황에 놓이면 그분들이 적절한 치료를 제때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대기 상황에서 가족들이나 혹은 이웃들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절대로 생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저질환이 있다거나 한다면 그 예전에 이제 대전 쪽에서 있었던 일들, 대구 쪽에서 있었던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거죠. 대기 중에 갑자기 사망을 하시거나 하는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지금 방역 당국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오늘 브리핑에서도 두 가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환자 분류를 신속하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겠다. 중증이냐 경증이냐를 네네. 빨리 확인을 해서 경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도권 곳곳 그리고 서울에 확보한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고 그리고 중증이나 혹은 중증에 준할 정도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하겠다. 네. 그리고 병원에서도 또 분류를 확실하게 해서 중환자실에 있다가 호전이 되어가지고 인공호흡기 같은 치료를 안 받아도 되는 상황이면 상태가 호전이 되면 일반 병상으로 옮기고 그 중환자실 병상을 비워서 지금 당장 중환자실에 필요한 환자들을 그곳에 집어넣겠다라는 식의 좀 신속하고 정확한 그런 병상 관리 체계를 구축을 하겠다라고 오늘 밝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의료계 집단 휴진 관련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며칠 전에 강현구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정부에서 한 발 물러선 모양입니다. 지금 일방적인 통보,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일반적 통보는 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그래도 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협의 사항을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들었는데 그 현장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그 방금 방역당국에서는 방역당국의 입장, 정부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를 한 거고요. 의료계는 이제 일관되게 애초에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가 된 정책이기 때문에 그 정책 자체를 무효로 하고서 대화를 시작하자라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 발표한 정책을 철회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정책의 수위를 협의하자라는 네.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평행선이 그어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느 쪽이든 양보를 좀 더 하지 않으면은 이게 쉽게 성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가지고 좀 걱정인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이렇게 브리핑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설대 교수님 지금 이 브리핑과 그리고 이제 정리한 내용 들으시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또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브리핑 내용이 워낙 많아서 그러는데 제가 지금 단지 지금의 상황만 조금 네.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의 상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재확산 지수도 2.8을 넘고 있고요. 또 이미 전국화 양상은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우리 국내에서 아주 확산이 빠른 변이체가 주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점, 또 무엇보다도 지금 단일 집단이 아닌 곳에서 환자가 순간적으로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역학조사가 전혀 그 확진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곳곳에서 깜깜이 비율이 너무 많다는 거죠. 깜깜이 비율이 많아지게 되면 이것을 떨어뜨리기 전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초래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이번 주 토요일 정도까지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오늘 어제에 비해서 한 9명 줄기는 했습니다만은 계속 200명대 후반의 확진자가 계속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이 숫자를 떨어뜨리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에 있다. 이것이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또 다른 집단 감염의 가능성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김강립 차관이 발표한 정도 수준에서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찾아내면은 뭐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의 지역사회 곳곳에서 소규모 감염들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이번 주가 지나면은 조금 잡힐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수도권에서 바이러스가 발생하는 양상이 너무나 동시다발적이기 때문에 미처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사랑제일교회나 우리제일교회 수준의 또 다른 뇌관이 어디에 존재하고 그렇죠. 있고, 그것이 뻥하고 터진다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터질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는 제일 걱정이 되는 대목입니다. 네. 제가 또 하나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는 이제 사랑제일교회와 8.15 행사를 통한 감염 확산을 염려하고 있는데, 오히려 서울 지역에서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만일에 상당히 많은 확진자가 나오게 될 경우에는 이분들 모두가 고위험 환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상당히 악화되면서 의료 체계 자체에 굉장히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요양원, 요양병원을 어떻게 선제적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것도 당국이 상당히 좀 애를 써야 될 그런 국면에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덧붙여드립니다. 네. 지금 뭐 브리핑 내용을 들어도 그렇지만 많은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와 그리고 광화문 집회에 쏠려 있고, 많은 언론들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다양한 곳에 시선을 둬야 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2차 유행이 이제 시작이 된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아직 2차 대유행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대유행이라는 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걸까요? 특별한 조건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규모와 빈도, 이런 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제가 한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가 초기에 유행이 있었다가 5월 초, 4월 말 5월 초가 되면서 그때 긴 연휴 기간이 있기 그 부근에 국내 발생 양상이 0명에서 1명이 지속되던 게 약 10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0명을 한번 찍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가 1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2차 유행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이태원 발에서부터 2차 유행은 시작됐다고 보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규모는 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이 교회발 좀 큰 확진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다 얘기한 2차 유행은 언제냐면 가을과 겨울에 기후 변화, 기후의 이제 계절적 요인에 따른 바이러스의 대규모 전파, 이것을 이제 2차 유행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네. 지금 2차 유행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 2차 유행은 전문가들이 얘기한 원래의 2차 유행과는 양상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2차 유행이나 3차 유행이냐 1차 유행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건만 마련되면, 그러니까 3mm라고 하는 조건만 마련되면 언제든지 폭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진압하지 못하면 그것은 그 상태의 차수로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차가 유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2차의 양상이 좀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원래 예상했던 2차는 지금의 2차를 단속하지 못하게 되면 2차가 줄어들지 않으면서 가을, 겨울이 되면 2차의 규모가 더 커지면서 더 폭발력을 갖는 그런 형태의 2차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지금의 양상을 완전히 진압을 해서 0명으로 떨어뜨리는가 하는 것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양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더 힘들고 엄중한 거 아닐까. 지금 잡아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상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기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문가들의 예측한 패턴을 완전히 벗어났는데요. 이제 어떤 점에서 벗어났냐면 많은 전문가들은 여름에 좀 소강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 가을, 겨울에 계절 독감등과 맞물려 가지고 올 수 있는 2차 대유행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한다면 가을, 겨울에 실제로 폭풍이 닥쳤을 때도 뭔가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장마가 지나자마자 2차 대유행이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지금 확진 환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더 걱정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몇 주 안에 이 상황을 잡지 않으면 바로 가을, 겨울로 넘어가서 애초에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더 힘든 상황과 맞물리면은 그때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게 올해를 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것 때문에 더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좀 예상치 못한 패턴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은 지금 변이된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이 바이러스가 어떻게 변이가 됐고 이 변이된 바이러스는 현재 개발하고 있는 백신들로 잡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거든요. 예, 지금 우리나라의 주류 바이러스는 GH4이라고 네. GH 유형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태원 전후로 나누게 됩니다. 이태원 전에는 지금의 변이체가 아니고요. 이태원 이후가 지금의 변이체인 GH인데 이것은 네. 확산 속도가 경우에 따라서는 6배에서 10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이렇게 변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발 중인 백신이나 치료제 이런 것들의 효과에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구 결과도 이 변이가 지금의 치료제나 개발 중인 백신에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은 그대로 지속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 변이가 확산이 워낙 빠르기 때문에 네. 약간의 접촉,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와 거의 스쳐 지나가는 수준 정도만 되어도 감염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다만 질병을 일으키는 양상은 이전 거나 큰 차이가 없다. 또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하는데도 크게 문제를 일으킬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백신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지금 백신 관련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호주 같은 경우에는 전 국민에게 무료 백신을 할 것이다. 독일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격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이 현재 백신 개발 상황 어떻습니까? 국내보다는 전반적인 세계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개발이 되는 백신은 미국 FDA의 기준을 따라서 개발이 되어야 전 세계인들에게 접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미 FDA가 정해놓은 기준에 따르면은 임상 3상을 하고 나서 임상 3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접종이 된 상황에서 1년을 관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상 3상에 참여하는 사람이 다 접종이 되는 것이 올해 연말 정도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 정도가 되면은 일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빠르면 내년 말, 조금 늦다 싶으면은 내년 초중반이나 되어야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아주 효과가 좋으면서 안전한 백신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것은 훨씬 더 안전성이 중요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로나가 시작되고 계속해서 고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이번 주는 최대의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강 기자님 짧게 그 시민들에게 당부 말씀만 해주시죠. 네, 아까 그 김강림 차관도 브리핑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만은 절체절명의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수도권 어디서든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2단계에 불과합니다만은 개인적인 실천 수준에서는 3단계에 준해서 이제 모든 행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특집 생방송 코로나19를 마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TBS